아, 이게 뭔 일입니까? 이게 실적이 이렇게 좋게 나왔는데 또 주식은 떨어지고. 맞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이제 너무 기대가 더 컸나 봐요. 막 100조까지도 얘기가 나왔었다 보니까 네.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참 야속합니다. 엄청 잘 나온 건데 네. 여러분 진짜 잘 나오지 않았나요? 84조가 넘는데. 아니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보면 시험 치면 네. 89점 맞아가지고 보면 아, 잘했다 이러고 근데 혼나. 뭔가 혼나면 네 약간 그렇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약간 네.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맞습니다. 들고요. 이럴 때 또 뭐 크립토 한번 보시죠, 여러분. 네, 크립토가 오늘 좀 재미있는 그러니까요. 내용이 좀 오늘 많을 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1부, 2부 다. 네. 네,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미디어 김재희 편집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평부터 봐야죠. 네. 네. 근데 만평 전에 김동완 이제 대표님이 네. 89점 이제 잘하다가 89점 맞아서 혼났다라고 네. 하셨는데 방금 라이브 댓글에서 요즘 코인 좋네 부럽다 하신 시청자분이 계셔서 저희 네. 코인이 저희 좋다. 너무 내렸어가지고 아하. 이제 요것도 약간 모르니까 그 아하. C 이렇게 50점 받다가 한 55점, 60점 나오니까 잘했다 받는 느낌. 그렇죠. 이제 코인이 약간 그쵸. 지금 한 30점 맞다가 31점 맞아요. 맞으면 어이구 그랬어. 약간 이런 느낌. 잘했네 네, 이런 느낌이죠. 50점도 아닙니다. 지금 30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이제 마음이 좀 편해지실 겁니다. 저희 같이 보시면. 보다 보면. 네. 네. 오늘은 이제 좀 약간 이렇게 얘기하니까 말씀드리기 좀 죄송한데 어제 비트코인 좀 괜찮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한번 나쁘지 보죠. 않았습니다. 만평 보겠습니다. 네. 만평 같이 보시겠습니다. 되게 예리한 만평이네요. 네, 좋네요. 예. 오늘 네. 굉장히 어제 상황을 잘 표현을 했네요. 잘 보이시죠? 네, 누구인지 바로 아실 수 있을 그쵸, 겁니다. 세일러. 스트레티지, 네, 네. 마이클 세일러 의장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표정이 다 적절한 것 같은데요.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비트코인 미스터 비트코인한테 워워 진정해 가격 다시 올랐어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왜 멱살을 잡았냐? 네, 전날 스트레티지가 비트코인을 또 매도했죠. 네. 그래서 일시적으로 가격이 하락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분들 어젯밤에 굉장히 많이 뿔 나셨을 것 같은데 그 마음을 좀 대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정 다가오면서 다시 비트코인 가격이 회복해서 64,000달러를 잘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살짝 63,000달러 후반까지 내려오긴 했지만 64,000달러 다시 올라가면서 잘 가격 방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저점 판독기인가요? 네. 스트레티지. 스트레티지. 네. 이번에 이제 비트코인 한 3,000개 정도 그렇죠. 팔았잖아요. 네, 많이 팔았습니다. 예, 저거. 근데 이제 판 가격대 보니까 굉장히 낮은 가격이.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조금 그리고- 기다렸다 팔든지 하지. 이 혹시 뒤에 내용이 있나요? 가격 네, 내용? 있습니다. 그때 얘기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제가 예. 또 여기서 얘기해버리면 약간 김새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차트도 같이 보실 건데요. 네, 여기 보이시죠? 이게 지금 1시간 본 기준인데 이게 어제 밤이었습니다. 네, 세일러와 이제 세일러 X에서 비트코인 팔았다라는 내용이 올라오고 SEC의 공시도 같이 올라왔습니다. 가격이 순간 뚝 떨어져서 62,000달러대를 이제 어제 왔다 갔다 했었는데 1순 61,000달러로 바로 내려왔고요. 그 뒤에 우연하게도 또 트럼프 대통령 연설이 트럼프 어카운트 관련한 연설이 시작되면서 뭐 디지털 자산도 좀 언급을 했습니다. 같이 가격이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밤 사이에는 가격이 잘 올라서 64,000달러로 회복을 했는데 2주 만에 64,000달러로 올라온 겁니다. 다시 돌아왔네요. 네, 2주 만에 네. 네, 다시 보는 숫자 힘들었습니다, 64K입니다. 2주 동안. 2주 동안 네, 아주 굉장히 힘들었는데. 힘들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얘기 지금 안 하기로 했지. 빨리 자, 넘기겠습니다. 스포일러를. 스트레티지 빨리 진행해 주시죠. 네. 네. 스포일러. 스트레티지가 이렇게 예.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비트코인을 야금 4번이네요. 4번입니다. 이렇게 걸쳐서 팔았는데요. 총 합산을 해보면 3,588개입니다. 요게 지금 판매 하나, 두 번입니다. 그리고 네. 보유량이니까 두 번에 두 번. 걸쳐서 네. 팔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이게 나눠진 이유는 사실 이제 6월 30일까지는 그러니까 상반기라고 네. 해서 이제 회계 처리 때문에 아마 편의상 나눈 것 같아요. 그래서 합치면은 한 3,800개 정도 판 거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첫 번째 팔았던 이틀 동안 팔았던 게 이제 59,256. 네. 지금 상당히 멀어 보이죠. 지금 6만 한 3천 아니, 후반대니까. 근데 그때 왜 판 거죠? 상가격은 더 비쌌습니다. 네. 신기하네요. 그리고 7월 1일부터 5일까지 동안도
$67,773. 그러니까 $773. 네, 맞죠? 요 가격도 사실은 굉장히 낮은 가격입니다. 그렇죠. 사실 그래프를 보면은 이게 팔고 오르고 네. 팔고 오르고 네. 아유, 이런 되게 신기한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일단 첫 번째 왜 팔았는지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판매다. 그렇죠. 저희가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스트래티지는 현금이 $25억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STIC나 뭐 다른 여타의 그런 이제 배당주들의 배당을 지급을 하고 그렇죠. 충분한 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에 나가는 돈이 많아봐야 뭐 $1.5억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25억면은 적어도 1년 이상을 버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팔아야 될 이유가 하등 없는데. 네. 그죠? 네, 실제로 디지털 프레임워크, 디지털 크레딧 캐피털 프레임워크를 발표했을 때도 네. 이제 강조했던 게 25억 5천 달러의 현금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다. 네. 배당금 지금 불능에 대한 이런 디폴트 우려를 좀 잠재우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사실 그날 발표했을 때 12억 5천 달러 어치의 비트코인 매각을 승인을 받았죠. 이사회에 이제 네. 동의가 있으면 팔 수도 있다. 근데 바로 발표하고 다음 주에 이렇게 비트코인을 팔아버린 건데. 그때 뉘앙스 자체는 팔 수도 있다였지 팔겠다도 그렇죠.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사실. 걱정하지 마. 우리 캔. 돈 충분히 있어였는데 팔았습니다. 배신감이 아. 상당해서 처음에는 가격이 발표가 나자마자 2% 떨어진 거죠. 그렇죠. 예. 두 번째 이 분노 포인트는 뭐냐면 스트래티지가 화가 많이 나셨네요. 일요일에 이거 좀 화가 예, 납니다. 왜냐면 예. 일요일에 마이클 세일러가 본인 X에다가 또 글을 올렸어요. 아, 맞습니다. 네. 네. 항상 우리는 그 오렌지 닷 이거 찍으면 사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거의 한 3번 정도 뒤통수 맞은 거거든요. 낚시를 이렇게 그렇죠. 네. 이번 주에도 사는 줄 알았더니 오히려 3천 개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사봐야 한 주에 1,500개씩 샀으니까 6월에 네. 산 것만큼 거의 비슷하게 팔은 판 거예요. 그냥 판 거예요. 손해 보고 팔은 거네요. 그렇죠. 손절을 한 거죠.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제 원래는 오렌지 닷을 올리는데 네. 지난번에는 그냥 비트코인은 에너지다 뭐 이런 식의 멘트만 올렸잖아요. 그래프를 올리긴 그래프를 했지만. 올리긴 했지만. 네, 올리긴 했지만 메시지에 보통 오렌지 닷도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건 없었어요. 아하. 예. 제가 부주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주의했던 이 크립토 투자자들이 다 지금 화가 나가지고 맞아요. 이거 뭐냐 약간 이런 게 있고 그렇죠.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화가 나는 포인트는 뭐냐면 아까 그 사진 다시 한번 올려주실래요? 왜 6773달러에 팔았냐? 그렇죠. 저게 미국장이 목요일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은 휴일이야. 네. 휴일에 안 팔고 일하는 날에 판 거예요. 일부러라기보다는 휴일에 왜요? 하기 싫어서요. 직원들이 일을 전날까지밖에 안 한 거예요. 이 개인주의. 그러니까 전날 아니, 이후로 사실 비트코인이 예.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네. 조금 왜 거의 저때 이런 했을까? 공무원 같은 친구들한테 비트코인이 오를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추가 수당까지 이제 손해를 보기 어려우니까 네. 정규 근무 시간에 일을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진짜 생각 없이 아, 좀 추가 수당 팔았다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그러네요. 좀 화가 났습니다. 이해가 안 되네요. 그래서 아까 그 그래프 보시면 이렇게 푹 꺼졌을 때가 저 뉴스가 나왔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 제가 한참 네. 열받아 하고 있는데 다시 올라갔죠. 그렇죠. 올라가게 된 또 계기가 있지 않습니까? 마침 트럼프가 네. 밤에 연설을 디지털 자산에 아직도 이제 열렬한 애정을 나타내면서 네. 발언을 해준 덕분에 뭐 일순간에 이제 뭐 가격이 오르긴 했습니다. 매수도 들어오면서. 네. 다만 트럼프는 이제 지난해 14억 달러를 벌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군요. 이게 굉장히 알고져요. 왜냐하면 여기까지만 네. 하고 이제 스트래티지 정리한 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트럼프가 사실 어제 비트코인 얘기 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원래 네. 나스닥이랑 어제 이제 그 뉴욕 증시랑 같이 그 뭐라고 하죠? 그 시작할 때 벨 울리는 거? 네, 오프닝 벨. 오프닝 벨. 네. 오프닝 벨을 울리면서 그러니까 사실 그 트럼프 계좌라고 해서 그 트럼프 미국의 어린이 계좌. 네, 어린이들에게 이 주식 계좌를 주는 뭐 약간의 이런 정책이 있잖아요. 네. 그걸 이제 홍보하려고 한참 혼자 말을 하고 기자들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네. 누가 정말 캐주얼하게 물어본 거예요. 트럼프 계좌에 그럼 비트코인도 들어갈 수 있나요?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이
why not? 약간 이랬는데 그때부터 비트코인이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랬군요. 뒤에 가서 잠깐 언급할 거긴 한데 이게 일종의 은퇴 계좌이기 때문에 트럼프 어카운트가 네. 이제 미국 출생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뭐 계좌 개설 시 $1,000를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게 보통 이제 미국 주식 S&P 이제 추종 ETF로 투자하게끔 설정이 되어 있어요, 초기에는. 네. 근데 이게 이제 401k를 통해서 은퇴 계좌에서도 비트코인을 투자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 계좌를 통해서 비트코인도 투자가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일단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어제 상황을 비교적 좀 생생하게 전달드리고자 이쪽 얘기한 거고, 스트래티지가 사실 이제 이번에 3,800개를 팔았다는 거는 그 자체로도 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32개 팔았다가 그게 지금 갑자기 600개 100배 정도? 넘게 늘어난 네. 거예요. 매도량이. 그러면 이제 앞으로 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걸? 앞으로 좀 좋지 않다고 저는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데 네. 네, 일단 장표 하나씩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을 팔긴 팔았는데 저번엔 0.004% 팔았죠. 32개. 네. 그래서 이제 100배를 늘렸으니까 매도량을 0.43% 여전히 이제 미미한 양이긴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00개 단위로 팔았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 놀랐었던 것 같고요. 초반에는 사실 어제 방송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전주부터 이제 비트코인 매도를 하고 있다, 스트래티지가,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나온 얘기들이 400개 때부터 뭐 700개까지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판 네. 건 훨씬 더 양이 많았던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세일러가 사실상 말씀을 계속 주셨는데 구입한 가격보다 비트코인을 훨씬 더 싼 값에 팔게 된 건데요. 일종의 약간 손절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총 공급량 2,100만 개의 한 4%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DAT 기업인 거잖아요. 네. 근데 현재 비트코인 장부상 손실이 2분기에만 벌써 83억 달러가 난 거죠. 그래서 이 미실현 손익을 사실상 확정 손익으로, 그러니까 손실로 한 건데 왜 이렇게 팔았을까라고 이제 좀 차근차근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우선 그 스트래티지의 논리는 이겁니다. 비트코인 퍼쉐어 기준으로 우리는 지금 문제가 없다. 비트코인이 연간 2.3%만 가격 상승을 해준다면 그 연구 우선주를 배당해야 되는 금액을 무기한으로 돌릴 수 있는 시스템이 뭐 구비가 된다. 이런 얘기를 불과 지난 5월에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가격으로도 2.3%만 연간 상승한다면 우리 이 체계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한 건데 비트코인 가격이 사실 계속 정체가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사실 뭐 연구 우선주도 발행하기에는 5월 14일 이후로 계속 100달러 아래로 가격이 흘러가고 있고 보통주도 더 이상 뭐 스트래티지의 주가가 많이 내려간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희석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당장 비트코인을 사는 것보다 단기적인 유동성 관리를 위해서 비트코인을 좀 일부 매각한 게 아니냐라는 이제 좀 얘기가 있었고요. 이 방금 말씀드린 게 이제 비트코인 뭐 퍼쉐어 이 얘기인 건데 이제 스트래티지가 5월 이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통주 주주를 위해서 스트래티지 이제 홀더들을 위해서 비트코인 퍼쉐어를 높이는 데 집중을 할 거고 이게 결국엔 장기적으로는 다 이익이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요. 사실 이제 살펴보면 지난해 이제 연간 비트코인 일드가 22.8% 정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보통주 뭐 한 주당 비트코인의 수익률을 보는 건데 이제 올해는 13.3% 나갔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한 건데 사실 이건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만 이익이 날 수 있는 구조인데 스트래티지의 그 연구 우선주를 봤을 때는 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게 2.3%의 법칙인 건데 이 정도만 상승을 해도 우리는 무리 없이 이 돈을 지급을 할 수 있어 라고 했는데 근데 도대체 왜 판 걸까 지금. 그러니까 아직도 납득이 안 됐습니다. 사실 저는. 네. 설명을 신나게 해주셨는데. 네, 납득이 아직도 잘 안 돼요. 좀 더 이제 여기서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요. 네. 왜 하필 비트코인이 오르지 않은 지금 이 시점에 팔았을까라고 했는데 사실 스트래티지는 계속해서 팔고 싶었던 걸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습니다. 네. 그냥 5월부터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제 5월부터 계속 스트래티지 뭐 퐁레나 이제 마이클 세일러나 우리 비트코인 매도할 수 있어. 매도할 거야. 매도할 계획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 시그널을 줬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소량의 비트코인을 팔기도 했고
그러니까 계속 시장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보냈다고 저는 봤는데요. 네. 이번도 사실 큰 차원에서 스트레스 테스트가 아닐까. 시장이 얼마나 그 스트레티지의 비트코인 매도 소식에 견딜 수 있는지를 보는 건데, 사실 이번 매도로 어느 정도 스트레티지의 전략이 일부 좀 먹혔다라고 볼 수 있는 게, 가격이 회복했고 비트코인 가격이 뭐 하락이 얼마 지속 안 됐어요. 한 2시간? 1시간? 이 정도 지속이 됐다가 바로 올라왔고, 그리고 스트레티지의 주가도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날과 똑같은 가격으로 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STRC 연구 우서주 가격도 한 0.8% 정도? 그래서 한 1%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5거래일 연속 올랐고요. 보시면 지난주에 디지털 크레딧 캐피털 프레임워크를 발표하고 스트래티지의 주가가 20% 이상 올랐잖아요. 네. 이런 시점에서 이 발표를 통해서 우리의 그 주가 어느 정도 좀 상승이 된 상태에서 이 매도 소식을 알리고 주가 방어도 일부 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떨어져 있는 상태보다 일단 올려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어느 정도 떨어져도 방어할 수 있게 주가도. 그리고 또 생각보다 주가가 떨어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오히려 연구 우선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클 세일러가 좀 의도한 대로 시장이 흘러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약간 적응이 됐으면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매도를 해도 시장이 반응을 크게 하지 않으면서 뭐 적응을 해 나가는 그런 양상을 보일 수도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중간중간 좀 내다 팔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 디지털 크레딧 캐피털 프레임워크를 발표를 했을 때 배당률을 연구 우선주의 배당률을 12%로 올렸죠. 11.5%에서 0.5% 포인트를 좀 올렸고, 0.5%를. 그리고 12억 5천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도 매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한 2억 달러 넘게 내다 판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얘기한 거에서 한 10억 4천만 달러 정도 팔 수 있는 규모가 남은 건데, 이걸 이제 오늘 한 6만 4천 달러로 가격 계산을 해보면 16,250개 정도 더 팔 수가 있겠더라고요. 아, 많이 남았네요, 아직. 네, 맞습니다. 그때 이제 처음 나왔을 때 저희가 이제 2만 개 정도 파는 분량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가격이 지금 같지 않겠죠. 왔다 갔다 할 텐데 어쨌든 지금 가격으로는 16,000개 정도 더 팔 수 있다라는 거고, 네. 요거를 저는 약간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 처음에 비트코인 이제 팔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네. 가격이 쭉 내려갈 때는 STRC하고 MSTR이 같이 빠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게 도대체. STRC가 100달러 회복이 안 돼가지고 지금 요걸 팔아서 재원을 마련해서 그걸 이제 산다고 하는데, 네. STRC 가격도 회복이 안 되고, 그래서 근데 나중에 사실 이제 트럼프 효과도 좀 있기도 했고, 어제 네. 사실 솔직히 말하면 좀 알 수 없는 이유로 비트코인이 좀 반등을 했습니다. 명확한 이유 없이. 그래서 네. MSTR이 이제 가격 회복을 하긴 했어요. 근데 그 시간외에서 거래되던 가격까지는 못 올라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래 이 이제 금요일에 휴장이었잖아요. 네. 금요일부터 이제 주말 사이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상승분이 MSTR 주가에 반영이 됐어야 됐는데, 시간외에는 그 부분이 반영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100달러 이상으로 잘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시? 자기가 자기 다리를 때리면서 가격이 내려가서 그렇군요. 어떻게 네. 보면, 그래서 이제 오늘 사실은 나오는 비트코인 현물 ETF 순유출 이 흐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그러니까 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아니 지금 16,000개를 팔 수가 있다는데 내가 네. 지금 비트코인 사야 돼? 아, 네. 이런 생각 기관들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최근에 또 있죠. 많이 팔았었고. 네. 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있긴 합니다. 근데 뭐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뭐 데이터가 나와봐야 알 수가 세일러 있다.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 더 내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지금 판 거일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일단 그 우선주 배당 자체는 의무는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강제는 아니고 선택적인 지급인 건데, 이제 네. 실제로 미지급하게 될 경우에는 시장의 여파가 상당히 클 거잖아요. 네. 이게 이제 그 스트레티지의 주가나 비트코인 매입을 이제 계속 지속해왔던 성장 스토리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더 내려갈 수 있다는 뭐 전망 그쪽과 네. 그리고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이제 ATM을 돌리기 어려운 상황, 그리고 엔나브가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1.2배수 정도는 돼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올해는 4, 5월에 잠깐
한 1배수만 넘었었고 1.22는 작년 11월 이후엔 넘어간 적이 없단 말이에요. 오늘 기준으로는 0.75 정도 됩니다. 굉장히 낮아요. 네. 그래서 네. 엔나브가 이렇게 낮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비트코인을 사실 사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점점 더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비트코인을 어차피 사서 손해일 바에는 일단 팔자. 그리고 현금 유동성을 더 준비하자. 이런 전략으로 볼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근데 이게 사실 단기적 유동성 관리에는 도움이 될 수 있긴 한데 장기적으로는 이 비트코인 퍼쉐어라는 성장 스토리를 훼손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서 결국에 이걸 계속해서 진짜 1만 6천 개를 스트레티지가 매각을 한다면 독이 든 성배를 마시는 것과 진배 없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크립토계에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미. 어떤 사례죠? 그 예전에 우리 테라루나로 유명한 네. 그 루나 테라폼 랩스죠. 테라폼 랩스란 재단에서 루나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서 이 루나 가격이 저게 가능하냐, 지속 가능하냐라는 얘기가 하도 많으니까 네. 루나 가격을 전담 방어하는 재단을 만들겠다. 그래서 루나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서 네. 거기에 비트코인을 잔뜩 쟁여놨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루나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럼 우리 방어에 들어간다? 그러더니 비트코인을 팔아서 그 돈으로 루나를 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그냥 망했습니다. 비트코인 파니까 일단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가잖아요. 네. 루나는 알트코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가면 그냥 따라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뭐 사긴 샀지만 의미 없이 그냥 이제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사례로 남게 됐었던 네. 비슷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다르니까 스트래티지는 네.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캔터에서도 분석을 좀 내놨는데요. 일단 스트레티지에 대해서 최우선 과제가 STRC의 가격을 이제 액면가로 복구하는 것, 복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100달러 근처로 오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이런 불안한 상태가 좀 지속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엠나브가 좀 빠른 시일 내에 회복이 되지 않으면 계속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니까. 네. 예.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지금 한 10일 정도 동안 한 일주일 좀 넘게 비트코인이 저점 대비해서 한 1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그 사이에 또 이제 그 디지털 자산 관련한 주식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또 이렇게 반사이익들을 좀 봤습니다. 아, 그래서 뭐 좋은 소식이네요. 서클도 좀 오르고 오늘 괜찮은 네, 날이었습니다. 조금이긴 하지만 좋습니다. 뭐 코인베이스도 오르고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거 네. 사실 조금이라고 하기에는 네. 이게 오늘 마감 그 미국 증시 마감 지수를 보면 뭐 다우도 뭐 최고가 찍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1% 내외로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근데 디지털 자산 관련주를 보시면 상승률이 다 괜찮습니다. 뭐 3%, 4%뭐 이런 식으로 6%도 있었고요. 서클은 많이 올랐습니다. 네. 네. 많이 올랐네요, 서클.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어제 많이 보여줬고요. 특히 이제 테라울프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테라울프도 원래는 채굴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 테라울프가 이번에 엔트로픽과 20년 장기 임대 계약을 맺었는데요. 제가 이전에 채굴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 약간 임대업을 해주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그래서 상당히 원래 이제 채굴 기업들의 주가 상승률도 나쁘진 않았지만 AI로 약간 피보팅한 기업들의 주가는 훨씬 더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테라울프도 이번에 엔트로픽과 20년짜리 장기 계약을 맺으면서 이런 주가가 상당히 좋게 상승을 했고요. 이 임대 계약으로 초기에 들어오는 수익만 190억 달러에 이를 거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일단 네. 저희 이제 코인과 AI의 양다리를 걸쳤던 그런 이제 기업들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네, 근데 이제 양다리를 걸쳤던 게 성공을 했다라고 네. 봐야겠죠. 이제 테라울프, 뭐 아이린 그리고 사이퍼 디지털 같은 곳들은 채굴 기업에서 좀 더 AI 쪽으로 많이 무게를 싣고 있는 기업들이고 진짜 양다리를 두고 있는 게 이제 하이브 같은 곳인데 하이브 여기 있습니다. 근데 네. 하이브는 투트레 전략을 좀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을 병행을 하면서 거기서 나온 수익을 통해 AI와 이제 HPC, 뭐 하이퍼스케일러 이런 사업들을 좀 병행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이렇게 양다리를 걸침에도 불구하고 하이브 역시 4.32% 상승하는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네. 지금 보면 비트코인은 조금 많이 올랐고 네. 금 가격은 아직은 조금 못 오른 약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네. 원래는 사실 6월까지만 해도 금보다 비트코인이 상태가 훨씬 안 좋았는데 그렇죠. 조금 모멘텀이 코인 쪽으로 빨리 왔고 지금 댓글에서도 보니까 저 굉장히 신기한데 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세요.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빠지니까 코인이 좀 오르기 시작하네? 이런 얘기. 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얘기했던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너무 잘 가니까 코인 네. 쪽에서 ETF 돈이 빠져서 글로 가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최근 한 2주 동안 저희가 해드렸었잖아요. 네. 지금은 약간 그 역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또 이제 댓글에서 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어쨌든 지금 명확한 거는 비트는 올랐거든요. 네. 금도 사실은 한 2, 3, 4% 정도는 소폭, 네. 소폭은 올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또 금도 좀 기대해봐도 되는 걸까요? 일단 최근에 이제 오늘 CNBC에서 나온 뉴스를 보면 이제 5월에 세계 이제 각국 은행들은 네. 금을 많이 매입을 했습니다. 5월에 41톤을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매입을 했고요. 그래서 금값이 좀 하락을 하면서 최근에 이걸 매수 기회로 판단한 것 같다라는 분석이 같이 있었는데, 반면 비트코인은 이제 현물 ETF 보시면 계속 순유출이 있었잖아요. 5월에만 24억 3천만 달러가 유출이 네. 됐습니다. 같은 기간 금은 팔렸는데 비트코인은 이제 금은 이제 사들였는데 비트코인은 네. 팔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똑같이 가격이 약간 지지부진한데 누구에겐 이게 매수 기회, 누구에겐 이게 매도 신호로 읽혔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네. 약간 아직까지 이제 뭐 비트코인에게 디지털 금 내러티브가 뭐 가끔씩 이제 계속 얘기가 되긴 하지만 여전히 여기에 좀 부합하진 않는다. 독자적인 성격을 좀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오른 게 진짜 신기하긴 하네요. 그 이제 네, 이런 여러 상황들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는 사실 제가 트레이딩을 직접 하니까 네. 뉴스를 되게 디테일하게 보게 되는데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반등했냐면 네. 메타에서 클라우드 이제 판다. 그 네. 뉴스 나오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반등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 제대로 발표한 거 아니었던 그, 네, 그쵸. 이제 그 뉴스 말씀하시는 메타가 거죠? 발표한 게 아닌데 네. 블룸버그가 취재해가지고 썼었던. 원래 사실 메타가 그 전에도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한 맞아요. 번 예. 정도였나? 그쵸. 예. 그런 그때는 얘기를 아무 화제가 안 됐다가. 네, 그런 얘기를 쭉 했었고. 네. 근데 메타가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예. 이게 또 뒤지면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뉴스도 있었는데 예. 논문도 하나를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 아, 내용이 그래요? 뭐냐면 네. 약간 이거 디테일한 내용인데 램이 기본적으로 지금 DDR5라는 램을 쓰는데 네. 이게 한번 세대 교체가 싹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CPU나 뭐 이런 이제 부품들 안에도 램이 조그맣게 들어가는데 이것도 다 개비가 된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전 세대 DDR4 이런 램들은 쓰지 못하는데 메타가 이번에 공개를 했었던 논문에 뭐가 있냐면 그 램을 재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약간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DDR4와 5의 그 성능 차이는 굉장히 큰데 지금은 램을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뉴스 하나만 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 게 네. 이 뉴스는 상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구책을 구하고 있다. 램 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게 소프트웨어를 최적화하는 방식이든 아니면 9세대 램을 재활용하는 방식이든 네. 뭔가 자구책을 구하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조금 반도체 쪽의 힘이 지금 이제 들어갔던 부분이 조금 빠져나오지 빠져나올 수 않겠느냐 있을 약간 거라는. 이런 그 상징과 같은 약간 기사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그때부터 정확하게 이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도 저는 좀 올랐으면 좋겠고 너무 많이 빠져서 네. 예, 비트코인도 좀 더 많이 빠졌으니까 비트코인도 많이 올라야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어제 트럼프 어카운트 저희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공식 이제 출시 발표가 어제 있었던 거잖아요. 네. 비트코인이 만약에 여기 포함이 될 수도 있다. 굉장히 즉흥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계산이 안 됐을 것 같은데 이게 조금 뭐 어떤 효과를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습니까? 네, 일단 트럼프 어카운트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 어카운트는 이제 2005년 1월 1일부터 그리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사회보장 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미성년자를 위한 이제 수탁형 개인 은퇴 계좌, 그러니까 개인 퇴직 계좌를 이제 발급을 해주는 건데, 일단 미국 재무부에서 초기 자금으로 $1,000를 이제 입금을 해주는 겁니다. 이
이 투자 대상이 뭐냐 이 퇴직 계좌에 네. 스테이트 스트리트 뭐 스파이드 포트폴리오 같이 이제 S&P 500을 좀 추종하는 ETF들이고요. 그 외 이제 블랙록의 아이쉐어즈나 이런 대형 운용사들의 저비용 인덱스 ETF 등을 이제 투자를 하는 건데 이게 여기에 이제 디지털 자산이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좀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한테 이게 뭐 트럼프 어카운트 나온다고 좋은 건 사실 없다라고 공식적으로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죠? 네, 찾아보니까 거의 이제 S&P 네. 지수 추종 위주로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트럼프는 왜 여기에 비트코인이 안 될 이유가 없다라고 한 걸까요? 이게 이제 퇴직 계좌잖아요. 아까 말씀을 잠깐 드리긴 했었는데 네. 이제 401k가 이제 통과가 되면 그 401k에 뭐 비트코인 같이 이제 암호화폐,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도 투자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 거기에도 비트코인 ETF나 이런 쪽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니까 나중에 이 퇴직 계좌를 통해서도 비트코인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그러니까 볼 수 이제 지금 있습니다. 어린이 계좌 자체는 401k 같은 퇴직연금 계좌의 껍데기를 쓰는데 여기에 한시적으로 예외 조항을 적용해서 만 18세까지는 여기서 이 특정 시기에 태어난 아기들에 한해서는 $1,000 넣어주고 쓸 수 있게 네, 하겠다. 그렇죠. 이 트럼프 어카운트 혜택을 주는 거죠. 네, 근데 그때는 S&P 500으로 정해져 있는 건데 이 얘기를 하는 자리에서 어린이 계좌에 비트코인 이랬는데 why not?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죠. 그럼 네, 이제 이거는 할 수는 있다. 네. 할 수는 있다. 근데 이게 좀 애매하다. 혹은 지금 당장은 조금 네. 잘못된 얘기에 가깝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지금 당장 좀 지금 어렵지만 당장으로는. 장기적으로는 가능하다. 네. 네, 이미 이제 그 행정 명령이 서명이 됐잖아요. 작년 8월에. 네. 네, 그 퇴직연금 계좌에 크립토 투자 가능하게 하는 법안들. 음. 네. 그래서 지금 뭐 장기적으로는 호재니까 네, 좀 지켜볼 수 있는데 지금 뭐 어제 이 소식 때문에 사실 비트코인이 바로 올랐다고 보기에는 약간은 그렇죠. 무리가 있다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편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